60살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네 마트에서 손을 잡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급히 놓았던 순간부터 숨겨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이름은 최영이에요. 올해 60이죠.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딸 하나예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2025년 3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당뇨 정기검진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서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탔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남자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4층, 5층, 6층요. 7층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컥하며 멈췄어요. 불이 깜빡이더니 비상등만 켜졌어요. 어머! 저는 놀라서 벽을 잡았어요.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고장인가 보네요. 남자가 비상벨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요. 7층이요. 관리실에서 답이 왔어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와 남자 둘뿐이었어요. 조용했어요. 비상등 불빛만 깜빡였죠.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금방 고칠 거예요. 네. 침묵이 흘렀어요. 30초쯤 지났을 때 남자가 또 말했어요. 저도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아, 그러세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가요. 저도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요? 네. 당뇨 검진이요. 아, 저는 고혈압이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 이야기, 날씨 이야기요. 5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8층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2층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남자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그 말이 며칠 동안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또 병원에 갔어요. 당뇨약 처방받으러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고 1층 약국으로 갔어요. 약을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 보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자가 말했어요. 저도 약 받으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오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매주 화요일? 저도 매주 화요일에 병원에 와요. 같은 병원, 같은 요일이었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여기 자판기 커피 맛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병원 1층 로비 자판기 앞으로 갔어요. 남자가 커피를 뽑아줬어요. 설탕 넣으세요? 아니요, 블랙으로요. 저도요. 우리는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정수라고 해요. 65세요. 저는 최영이에요. 60세요. 아, 저보다 5살 어리시네요. 네. 정수 씨가 물었어요. 몇 층에 사세요? 12층이요. 저는 8층이에요. 같은 아파트였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했어요.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요. 정수 씨는 아내를 3년 전에 여의었대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잃었다고 말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수 씨가 물었어요.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어요. 저도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어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60대요. 시간이 지나서 헤어졌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까요?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러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수 씨일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어요.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요. 화장도 조금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죠. 왜 이러지?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병원 가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검사받고 의사 선생님 상담받고 약 처방받았어요. 1층 약국으로 갔어요. 약을 받고 나오는데 정수 씨가 보였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웃었어요. 또 뵙네요. 네. 정수 씨가 일어났어요. 커피 드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자판기로 갔어요. 블랙커피 2잔을 뽑았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서 마셨어요. 오늘도 검사 받으셨어요? 네. 당뇨 수치 확인하러요. 어땠어요? 괜찮대요. 다행이네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 혈압 측정했어요. 조금 높게 나왔네요. 관리 잘하셔야 해요. 네, 노력할게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요. 정수 씨 딸은 미국에 산대요. 제 딸은 부산이고요. 자주 못 보시겠어요? 네. 1년에 한두 번 와요.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영상통화 자주 하니까요. 우리는 1시간 반쯤 이야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이야기들을 정수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꺼내게 됐어요. 요즘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밤에 계속 깨요.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정수 씨도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죠. 고마웠어요.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수 씨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이게 뭐지? 설렘일까요? 60살의 설렘이라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3주째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또 병원에 갔어요. 정수 씨도 왔어요. 이번에는 로비가 아니라 병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여기 커피가 더 맛있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그래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 봄비가 내렸어요. 비 오네요. 네. 봄비예요. 우리는 비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다음 주엔 날씨 좋으면 같이 산책할까요?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어요. 병원 검사 끝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4주째, 5주째, 6주째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약속하지 않았는데 서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2025년 5월이 됐어요. 정수 씨를 만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전화번호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전화번호를 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날 저녁 정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편히 쉬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5월 셋째 주였어요. 정수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어디 갈까 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요일 외에 따로 만나자는 거였어요. 좋아요. 어디 가실 건데요? 비밀이에요. 와보시면 알아요.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옷을 골랐어요. 연두색 원피스요.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게. 누구요? 동네 친구.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친구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아파트 앞에서 정수 씨를 만났어요. 정수 씨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버스를 탔어요. 1시간 반쯤 갔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바다가 보였어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어요. 와, 바다예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5월 바다는 조용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그래요? 네. 아내랑 자주 왔었죠. 근데 오늘은 영희 씨랑 와서 좋네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조금 무거웠어요. 우리는 1시간쯤 걸었어요. 해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영희 씨 사진 찍을까요? 정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찍을래요. 왜요? 그냥 기억으로만 남기고 싶어요. 정수 씨가 웃었어요. 알겠어요. 사진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순간이 깨질까 봐서였어요. 바다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어디 갈까요? 좋아요. 그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평범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 사이에 뭔가 생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은 약속으로 만났어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가끔 주말에요. 전화는 안 했어요. 문자만 주고받았죠.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꼈어요. 6월이 됐어요. 정수 씨와 만난 지 석 달째였어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고 가끔 주말에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한테도 친구한테도요. 왜냐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았어요. 60살의 남자친구라니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병원 잘 다니고 있어.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친구를 만나니까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정수 씨는 친구 이상이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달에 부산 올 수 있어요? 글쎄 봐야지. 한번 오세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딸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정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희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어디 갈까 해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와보시면 알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내일은 일요일이었어요. 딸이 전화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전 10시에 아파트 앞에서요.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골랐어요. 하늘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이요. 화장도 했어요. 딸한테 미리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 갈게. 전화 못 받을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등산도 아니고 동네 친구들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남자 만나러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아파트 앞에서 정수 씨를 만났어요. 정수 씨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강화도요. 가봤어요?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버스를 탔어요. 강화도까지 2시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딸이랑 통화 자주 해요? 정수 씨가 물었어요. 가끔 해요. 오늘도 부산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바빠서요. 바빠요? 뭐가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정수 씨 만나느라 바빠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정수 씨가 웃었어요. 알겠어요. 강화도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죠.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딸한테는 저 이야기 안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 했어요. 왜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딸한테 말 못했어요. 이상하죠? 우리 나이에 이렇게 숨기는 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참 걸었어요. 해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요? 저 요즘 영희 씨 생각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영희 씨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생각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60살의 사랑이라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수 씨를 만나면 행복했고 헤어지면 보고 싶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등산 잘 다녀왔어요? 전화 안 받으시길래 문자 남겨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다녀왔어. 피곤해서 일찍 잘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등산도 안 갔고 피곤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7월이 됐어요. 더웠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희 씨, 오늘 마트 가세요? 같이 갈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마트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몇 시예요? 3시에 마트 앞에서요. 알겠어요. 오후 3시 마트 앞에서 정수 씨를 만났어요. 뭐 사실 거예요? 그냥 장 좀 보려고요. 우리는 마트로 들어갔어요.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어요. 채소 코너, 과일 코너, 생선 코너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요? 과일이요. 어떤 거요? 수박이요. 정수 씨가 수박 하나를 들었어요. 이거 살게요. 영희 씨 드시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정수 씨가 카트에 넣었어요. 우리는 계속 장을 봤어요. 그런데 무심코 제가 정수 씨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요. 마치 부부처럼요. 정수 씨도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마트를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영희야. 제 심장이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동네 친구 정이었어요. 저는 급히 정수 씨 손을 놓았어요. 정수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희가 다가왔어요. 영희야, 여기서 뭐 해? 아, 장 보러 왔어. 그래? 나도. 정희가 정수 씨를 봤어요. 이분은?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정수 씨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나중에 전화해. 응, 그래. 정희가 떠났어요. 저와 정수 씨는 서로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장을 마저 봤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을 잡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계산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정수 씨가 수박을 들고 있었어요. 영희 씨, 이거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괜찮았어요? 아까? 뭐가요? 친구분이 봤잖아요. 괜찮아요. 같은 아파트 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손잡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영희 씨,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 저는 급히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설렘보다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숨겨야 하는 사랑이 맞나? 아는 사람 보면 손도 못 잡는 사이인가? 60살에 이렇게 눈치 봐야 하나? 모든 게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소문날까봐, 딸이 알까봐요. 그날 밤 정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희 씨 괜찮으세요? 오늘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수 씨한테서 계속 문자가 왔어요. 영희 씨 화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수 씨한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영희 씨, 내일 화요일인데 병원 앞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병원에 갔어요. 검사 받고 약 받고 1층 로비로 갔어요. 정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났어요. 영희 씨. 네. 커피 드실래요? 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정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영희 씨,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수 씨 잘못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 씨가 다시 말했어요. 영희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이렇게까지 숨겨야 하나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거 왜 이렇게 숨겨야 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나이가 많아서요. 자식들 눈치 봐서요. 주변 시선 때문에요. 영희 씨,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알아요. 그럼 왜 이렇게 숨겨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 씨,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사랑.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식들 얼굴, 주변 시선, 나이요.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 제 자신이 그날 가장 미웠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저는 진심이에요. 영희 씨한테 진심으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어때요? 저도 마음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숨겨야 해요? 무서워요. 뭐가요? 다 무서워요. 딸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 씨, 저는 괜찮아요. 뭐라고 하든지요. 하지만 저는, 영희 씨는 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영희 씨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네. 정수 씨가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정수 씨한테서 문자가 안 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병원에 갔어요. 로비에 갔지만 정수 씨는 없었어요. 카페에도 가봤지만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수 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8월이 됐어요. 정수 씨와 연락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정수 씨한테서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자고요. 하지만 달랐어요. 정수 씨가 없으니까요. 화요일이 됐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수 씨를 만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약은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 받고 약 받고 1층 로비로 갔어요. 로비 의자를 봤어요. 정수 씨가 앉아있던 그 자리요.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정수 씨 생각만 났거든요. 정수 씨 목소리, 정수 씨 웃음, 정수 씨 손녀. 보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며칠 후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외로우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수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만약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만약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만나시면 좋죠. 엄마 인생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됐는데 좋은 사람 만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진짜? 네. 근데 엄마 혹시 정말 누구 만나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요? 만나시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딸은 괜찮다고 했어. 그럼 내가 무서워한 게 뭐였지? 주변 시선? 나이? 다 핑계였어요. 진짜 무서웠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사랑에 빠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요. 다시 외로워질까 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수 씨한테 먼저 연락해보자. 다음 날 아침 정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수 씨, 저예요. 괜찮으시면 만나고 싶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답장이 왔어요. 영애 씨, 화요일에 병원에서 볼까요? 네, 좋아요. 그 시간 동안 깨달았어요. 외로움보다 더 아픈 건 누군가를 놓치는 후회라는 걸요. 정수 씨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어요. 옷을 골랐어요.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요. 화장도 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 받고 약 받고 1층 로비로 갔어요. 정수 씨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났어요. 영애 씨, 정수 씨. 우리는 마주 봤어요. 정수 씨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커피 드실래요? 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영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었어요. 저도요. 미안해요. 제가 연락 안 해서.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다그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수 씨 말이 맞았어요. 뭐가요? 우리가 왜 숨겨야 하냐고요. 정수 씨가 제 눈을 봤어요. 영희 씨, 저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요? 그래서요? 사랑이 무서웠어요. 상처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 씨, 저도 그래요. 무서워요. 정수 씨도요? 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무서워요. 근데 영희 씨는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영희 씨 만나면 행복해요. 헤어지면 보고 싶고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정수 씨 병원 대기실로 갔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엔 다르게요. 9월이 됐어요. 가을이 왔어요. 정수 씨와 다시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수 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희 씨, 딸한테 말했어요? 아직이요. 정수 씨는요? 저도 아직이요. 우리는 웃었어요. 언제 말할까요? 정수 씨가 물었어요. 천천히요. 준비되면요. 알겠어요.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숨길지 드러낼지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기로 했거든요. 며칠 후 정수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 씨, 내일 같이 산책할까요? 단풍 보러 가요. 좋아요. 다음 날 우리는 남산으로 갔어요. 단풍이 예뻤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봤지만 괜찮았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거든요. 영희 씨, 사진 찍을까요? 정수 씨가 물었어요. 예전엔 거절했었죠. 흔적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단풍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정수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잘 나왔죠? 네.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남산에서 돌아오는 길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딸들한테 같이 말할까요? 같은 날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이요? 네. 혼자 말하면 무서울 것 같아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준비됐나? 딸한테 말할 준비가? 하지만 정수 씨 손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진짜요? 네. 언제 할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딸들이랑요. 그렇게 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딸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올 수 있어? 왜요? 엄마가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구요? 와보면 알아. 수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혹시 남자친구예요? 응. 진짜요? 와,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어떤 분이신데요? 와서 직접 봐.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정수 씨 딸도 미국에서 왔대요.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됐거든요. 정수 씨도 왔어요. 영희 씨 긴장돼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곧 수진이가 왔어요. 엄마, 왔어? 수진이가 정수 씨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정수 씨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정수 씨 딸 미나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예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3월부터. 와, 벌써 6개월이나? 응.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뭐라고 할까봐. 수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 행복하시면 돼요. 미나도 말했어요. 저도요. 아버지 행복하시면 좋아요. 정수 씨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딸들이 축복해줬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 씨가 말했어요. 영애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저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알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선택의 문 앞에요. 결혼할지 말지요. 같이 살지 따로 살지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떨리는 감정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10월이 됐어요. 정수 씨와 저는 여전히 만났어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주말에요.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손잡고 산책했어요. 사람들이 봤지만 괜찮았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수 씨와 함께요. 8층에서 정수 씨가 내리기 전에 말했어요. 영애 씨,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12층에 도착했어요. 저는 웃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는 말이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돌았고요.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는데 매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고요. 마트에서 손을 잡다가 급히 놓았던 순간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 나이에 숨겨야 할 사랑이 생겼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60살에도 70살에도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니까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예뻤어요. 정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봐요. 사랑해요. 답장이 왔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60살에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